안녕하십니까. JTBC 시사진단입니다. 전주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대한방직터, 이곳에 이 놀이시설과 아파트, 쇼핑시설, 공원을 짓는다는 계획, 논란에 불을 땡겼습니다. 이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서로 다른 생각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네 분의 패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토론 주제 상기하는 차원에서 방송됐던 관련 뉴스 함께 보겠습니다. 자광건설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 청사진에는 143층 타워를 비롯해 호텔, 공동주택, 백화점, 컨벤션 센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세계에서 7번째인 430m, 143층의 타워입니다. 350m 상층부에는 360도 스카이워크, 자이로드롭, VR 체험관, 잡월드 같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또 350실 규모의 5성급 호텔, 3,000세대 규모의 아파트, 5층에서 7층 규모의 백화점도 들어서게 됩니다. 전체 사업 규모는 2조 5천억 원 가량입니다. 컨벤션 센터 건립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전주시와 전라북도 사이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한 해묵은 현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광건설이 4만 제곱미터 규모의 컨벤션 센터를 건립해 기부 체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체 사업 부지 면적의 약 50%인 11만 5천 제곱미터 규모를 미디어 파크와 녹지로 조성한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사업 부지의 한가운데입니다. 하지만 녹지 공간 50%의 면적이 적정하냐는 논란도 있습니다. 이미 서부 신시가지가 교통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발 사업으로 대규모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설 경우를 상정한다면 50%를 적정하다고 볼 수만은 없다는 주장입니다. 오늘 토론은 크게 5가지의 작은 주제로 나눠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주제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밀도 그리고 난개발 논란에 관한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먼저 이정윤 처장께 의제 발제 차원에서 한 1분 정도 요약된 발언을 좀 듣고 반박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번 대한방직 부지터 복합 개발 방식은 일단 실현 가능성을 떠나서 고층 고급 아파트 3,000세대를 짓고요. 다중의 인구가 이용하는 쇼핑몰과 그다음에 놀이시설을 유치하겠다는 게 이게 핵심이다 보니까 현재 서부 신시가지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의 문제들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난개발이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부 신시가지 같은 경우는 도로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리고 주차 공간은 부족해서 교통이 혼잡한 상황이고요. 다른 신도심에 비해서 공원 녹지 공간이 아주 부족한 편입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용지에는 대규모 원룸촌이 형성이 돼서 인구 밀집을 가속화시키고 있고요. 그리고 천변에는 30층이 넘는 주상 복합 고층 아파트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어서 현재 바람길을 막고 있기 때문에 도시의 열섬을 더욱더 가속화시킨다 이런 지적들이 있고요. 인구 계획이 당초 계획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 서부 신시가지만 하더라도 거의 3만 명 가까이 되고 있고요. 효자 중생활권 같은 경우는 2020년 인구 목표를 이미 한 10,000명 이상 넘겼는데 문제는 효천지구에서 인근 개발하고 있고요. 만성지구에 현재 아파트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도 추가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쪽 지역의 어떤 인구가 과하고 그로 인한 현재의 어떤 고밀도 개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 대한방직 부지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를 하면서 도시계획이라든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설 경우 또 다중이용시설이 들어설 경우에 인구 밀집이라든지 과도한 교통량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계획이 더욱더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서부 신시가지 그렇지 않아도 부하가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는 지역이라고 주장하시고, 그래서 만약에 이런 복합 개발 계획이 현실이 될 경우에 더 큰 부하가 더 걸게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이시거든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몇 가지 지적하신 사항을 좀 요약해서 일축을 드리면 일단 이 난개발은 아니다라는 점하고 저희가 수립하는 익스트림타워 복합개발 계획은 고밀도 개발 계획이 아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계획하는 그 타워 복합개발 계획의 전체 용적률은 250% 이내, 그리고 건폐율은 30% 이하에서 수립을 하고 있고요. 난개발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은
현재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전주시에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이런 계획은 전주시의 2035 기본 계획과 또 계획에 불부합하지 않는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난개발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일 수 있고요. 이러한 그 도시 기본 계획과 그 병행해서 합리적인 도시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 이 서부 신시가지는 신시가지답게 도시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공장이 폐쇄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전함으로써 생기는 그 공장의 빈 도시적 그 공간을 다른 도시와 함께 생태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그 어울림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도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결코 난개발이나 고밀도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로나 인구 등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상 또 기본계획 재정비하는 차원에서 도시의 어떤 변화 그리고 인구의 이동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교통량이 증가되고 인구가 과밀화되고 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그 도시계획 차원에서 해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한 가지만 그러시죠. 일단 예. 드려야 되겠습니다. 어떤 도시 계획은 이제 권역별로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권역에 인구가 초과할 경우에는 도로도 필요하고 예를 들면 뭐 도서관도 필요하고 공원도 필요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이상 들어설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권역을 개발하기 위해서 신시가지 개발 사업이라는 이런 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개발하기에 가장 큰 전제는 인구 계획인데요.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서 인구를 여기에 도저히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 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이 전주시 신시가지 권의 인구 배분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했었는데 아까 그 심의 안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이미 이쪽은 고밀도 과밀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인구를 늘리는 또 다른 아파트를 짓는다거나 이런 개발 행위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해서 일단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전문가들이 부결을 시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의정 교수님 그리고 또 이기란 대표님 말씀도 들어볼까요? 고밀도 또는 난개발과 관련해서 그렇다 또 그렇지 않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교통 문제나 그 지역에 지금 현재 일고 있는 특혜 시비, 그다음에 균형 발전 이런 측면으로 봐서도 현재 맞지 않다. 왜냐? 현재 그 공동주택 부지가 서부 신시가지에 6만 평에 1,800세대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컨벤션 센터랄지 백화점, 호텔 이런 게 들어오고 3분의 1 정도 부지를 가지고 3,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그게 9개 동으로 배치가 돼 있는데 그렇다면 한 동에 300세대에서 기준한다면 약 50층 이상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현재 도로망으로 봤을 때는 도저히 어떤 방법도 이 교통난을 해소할 방법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예. 조금 전에 전은수 대표께서도 이렇게 개발 계획이 세워지면 그에 맞게 도시계획도 다시 재정비하고 이런 인프라를 다시 가꾸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가능합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도로망 같은 것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계속 지적하시니까요. 예. 예, 저희가 도시계획 측면을 심도 있게 검토했을 때 그 도로가 그 도시 개발할 때 인프라이긴 하지만 주택 수가 증가하고 차량이 증가한다고 해서 꼭 도로가 절대적으로 그만큼 느는 것이 최선책은 아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부 신시가지의 중심 상업지역 내부만 보더라도 도시계획을 했을 때 그 상업적 기능을 가진다는 목적하에 그 블록이 세분화되어 있거든요. 블록을 작게 세분화하다 보니까 그 블록별 사이에 도로가 형성되어 있고 그 블록이 작다 보니까 개별 건축물 지하에 주차장을 세울 수 있는 부분이 협소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할 공간이 없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다시 도로 위에 올라와서 양방향 통행이 일방향 통행밖에 안 되는 그런 구조적 기능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난개발이 아니고 고밀도 개발이 아니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입체적 복합 개발 계획인데요. 지하 주차장을 아니면 지하층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상층 공간은 시민들이 365일 아무런 제한 사항 없이 공원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지하의 주차장을 하나의 큰 필지 슈퍼블록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지하에 차량이 원활하게 돌 수 있는 4차선 형태의 통행도로 예. 그리고 7,000대에서 약 8,000대에 이르는 일시에 주차할 수 있는 그런 주차 공간을 확보했기 때문에 예. 차량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충분한 주차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차량 흐름이 원활하기 때문에
차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보는 단편적인 그 교통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저는 거기에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걸 한번 보여줄까요? 이 개발하는데 지하에 가변으로 4차 하선은 순환도로를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주출 입구가 7군데예요. 네. 그러면 또 가변 차선 만들어야 되죠. 근데 이 지하에 있는 4차선의 순환도로가 과연 지상의 기존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는 얘기죠. 그 부분은 잠깐만요. 그러고 가변 차선을 만들게 되면 기존 도로가 더 협소해지는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거를 제가 부연 설명드리면 그 가변 차선이 아니고 예. 가감속 차로입니다. 가감속 차로를 단지 사면에 1차로 또는 2차로 안으로 셋백을 시키는 거고요. 단지 내로요? 예, 그리고 그 각 면, 4개 면에 접하는 도로는 크게 하나만 두는 겁니다. 이게 큰 도로에 접하는 도로가 전면하는 도로가 2개, 3개 늘 때는 그만큼 그 교통 잼이 걸리는 거거든요. 저희는 이런 슈퍼블록을 가져감으로 해가지고 도로에서 이 단지 내로 들어오는 그 큰 진입부를 두기 때문에 그 교통 잼이 걸리지 않는다. 흐름이 원활하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의 증가는 됐지만 그 교통량이 증가됐다 가지고 이 정체가 극심해지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홍콩 아니면 그 싱가포르 같이 도시가 작은 도시에 엄청난 그 교통량이 있습니다. 그런 도시를 가보면 그 도시의 기능은 도로 면적 대비 차가 엄청나게 많은데 그들이 정체가 없이 물 흐르듯이 쭉 흐르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교통 흐름 체계를 개선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도로를 많이 늘리고 구간을 가져갔다고 해서 그게 해소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 신시가 상가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 좁은 도로가 너무 많이 주차장이 너무 도로에 있다 보니까 그런 상태가 계속 그 악순환 구조로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 가지고 흐름까지 얘기하고 전주시 교통 흐름까지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기존의 교통량 증가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는다라는 시민들의 생각이고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건? 교통난 해소에 도움이 안 되고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자광에서 공원 부지를 50% 이상 기부 체납한다. 근데 지방 조례에는 10% 이상만 하면 되거든요. 예. 그런데 50%를 하면 결국은 이게 고층화되는 거. 용적률은 100% 다 찾아먹기 때문에 자광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이 공원이 결국은 그 한 중앙에 설치가 돼 있어요. 그러면 시민들이 이 공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차 문제가 또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유료 주차장을 활용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과연 이 공원이 시민을 위한 공원인지 아니면 자광의 입장에서 기업에서 부가가치를 올리기 위한 수단인지 이 배치도를 보면 과연 시민을 위한 보면은 그 배치도에 그 보시는 바와 같이 그 사면이 다 어디든 간에 접근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가운데 지금 칼라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가 그 미디어 테마파크를 디자인한 거지 공원 전체는 사면으로 다 접근이 가능합니다. 접근은 가능한데 지금 중심에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별도의 주차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에 무료로 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하 주차 대수를 파악해 보면요. 지금 3,000세대죠. 그러면 1가구 1.5대를 계산하면 약 4,500세대가 나와요.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 200명이라고 그래요. 하루 1일. 그렇게 하고 고정 근무하는 인원 이렇게 하면 5,000명, 5,000대 잡고 그렇다면 약 2,000대의 여유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계산상으로 보면. 그런데 시민들이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유 주차분이 있을까? 그 부분은 제가 좀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고밀도 개발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이 교통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왔고요. 많이 나왔고요. 글쎄요. 너무 지엽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걸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주제가 그렇다는 말씀이십니다.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전 대표님께 1분 드리고 다음에 이규란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희가 그 개발계획 종합계획을 짜서 전주시에 사전 협의를 접수했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주차장 규모, 그다음에 그 공원의 위치,
형태, 운영 방식, 그리고 기부 체납 방식, 이 모든 것들은 저희가 이미 기본 틀을 짜서 접수를 한 거고요. 향후에 이 오늘 같은 이런 공론의 자리, 그리고 시의 어떤 그 관련법 협의 등등을 거쳐서 거기에 맞는 뭐 주차 대수가 부족하면 그만큼 확보를 할 겁니다. 지하에 공간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무런 불편함 없이 주차를 할 수 있고 예. 또 통행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계획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결은 대표 드리죠. 예, 오늘 그 토론의 주제 내용이 사실은 너무나 실무적인 데를 깊숙이 예, 들어간 예, 것이 예, 아닌가 싶기도 예. 합니다. 오늘 사실 이 토론의 주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예. 과연 이런 시설들이 전주에 들어와서 시민한테 이익을 주고 실현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예.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질적으로 실무가 들어갔을 때 교통량 평가를 계획을 하고 실질적으로 교통량을 계산했을 때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을 판단을 합니다. 오늘 예. 대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대규모 MXT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그 개발은 단순히 어떤 수치상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예를 들면 지금 지하에 4차선 계획을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이미 우리는 천변에 있는 천변 쪽에다 하부 쪽으로 도로를 개설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우리 부주가 도로가 협소하다면 부지를 축소해서 가해 쪽으로 다시 교통망을 확충할 수도 있는 것이고, 만약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해위 사례나 롯데타워, 특히 여기 가까워 있는 혁신도시에는 대방타워를 생각을 해보면 대방타워도 엄청난 규모의 그 건물이거든요. 근데 예. 그 주변도 우리 이 현재 여기에 있는 이 도로 조건과 비슷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정말 그 교통 전문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충분히 계단적으로 가능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다만 예. 고밀도 난개방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혹시 자광 측에서 정말 용적률도 500%, 600% 찾아먹고 너무나 이익에 추진된 이런 상황이 안 오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이 있는데, 다행히도 지금 250% 정도의 용적률을 고수를 하고 있고 용적률의 여유가 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주변에 있는 교통난에 대해서 조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예. 이 고밀도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실무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예. 여기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얘기하는 것은 예. 추후에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발 계획의 변경을 통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쪽에 그게 좀 방점을 두고 계시고요. 저는 이제 기술적인 실무 입장에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예. 한 말씀만 더 예, 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 대한방직 부지의 주차장 면수가 몇 개고 진입이 원활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대한방직 부지는 서부 신시가지 중심부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곳으로 이동하거나 이쪽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주변의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그 많은 교통 혼잡이 발생하지 않을지언정 주변 여기로 진입하는 도로변에서는 굉장히 많은 교통체증과 혼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 그 서부 신시가지 교통계획 전체를 놓고 바라봐야 되는 거고요. 예. 아까 뭐 언더패스를 놓자, 뭐 주변에 고가로들을 놓자, 도로를 확장하자. 이 도로는 누가 될 겁니까? 도시의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자광이나 이런 데서 내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시의 예산으로, 시민의 세금으로 그 부분들을 확충을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예를 들면 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해야 되는가? 도시계획sek만 조금 그 다른 용도로 바꾸면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좀 지적을 예. 하고 싶습니다. 실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이재용 처장 부정적인 의견 피력하신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야 할 길이 좀 있어서요.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예. 특혜 논란과 개발 이익 환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얘기도 이정현 처장께서 좀 말문을 열어주시면 예, 고맙겠습니다. 짧게 부탁드립니다. 예, 예. 먼저 이 표를 좀 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 신시가지 2002년도에 처음 여기 이제 신시가지 개발했을 당시 이제 토지주들이 시에 기부 체납을 한 땅, 시에다가 내는 땅이 약 6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되돌려받은 땅이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때 당시에 서부 신시가지 평당 가격이 약 53만 원. 전체 가격으로만 340억 정도 되는데요. 2002년에서 2017년 오는 사이에 토지 가격이 1980억으로 올랐으니까 1640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1차적으로 대한방직이 현재의 부지를 신시가지 부지에서 재척함으로 인해 가지고 1640억이라고 하는 부동산 차익을 얻게 된 거고요. 여기에서 출발하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자광에서 복합 개발하는 방식에 대한 기부 체납 비율 아까부터 계속 50%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예. 시에서 그 정리한 자료를 보면 실제로 한 16.9% 정도만 시에다가 되돌려주겠다. 그리고 나머지 83.1%는 개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는 1980억짜리 땅인데요. 평당으로 계산하면 300만 원입니다.
근데 서부 신시가지 현재 공시지가가요. 전주대 인근이 약 한 800만 원 가까이 알겠습니다. 되고요. 예. 예, 그 외의 땅들이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이거를 평당으로 따지게 되면 한 1,500만 원 정도 예. 가치가 된다라고 놓고 보면 이게 이제 공시지가잖아요. 실제 가격은 더 올라갑니다. 이게 1,980억 원짜리가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이 되는 순간 예. 시세 차익은 최소한 5배에서 6배 이상의 예. 실제 가격으로 놓고 봤을 때 물론 이건 수치상의 가격이긴 합니다만 예. 그런 측면에서 이 기부 체납 비율이 적절한가? 예. 예를 들면 시민을 위한 공간이나 내용들이 얼마나 되는가? 예. 그 과정에 시민들은 알겠습니다.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이 부분들이 좀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따로 표현 안 드려도 무슨 뜻인지 다 이해하셨을 겁니다. 전우수 대표 발로 듣죠. 네, 그 기부 체납이라고 하는 거는 그 반드시 토지로만 받는 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요즘 근래에 서울이나 수도권 기타 다른 지자체를 보면 토지를 받았을 때에 그 토지를 계속해서 그 지자체 재원으로 이제 유지 관리 운영을 해야 되는 재정적 부담이 있고요. 그 반면에 저희가 제시하는 이 공공 기여의 한 형태인 공개 공지를 보게 되면 그런 토지로 받았을 때 활용할 수 있는 공원 이런 기능들하고 같은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서 그 유지 관리 비용은 거의 사업자가 잠깐만요, 대표님. 그 혹시 보시는 분들께서 조금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공개공지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네. 일종의 소유는 그 자광에서 가지고 있고 실제 사용은 공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용도의 토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소유는 저희가 갖는 게 아니고 이 예. 안에 가는 그 각 시설들의 시설들의, 공유 예, 지분으로 예, 가져가는 예, 거고요. 예. 저희 회사는 땅을 갖지 않습니다. 예, 전주시가 소유하는 것은 아니죠. 네. 예. 그렇다고 해서 시에 이 토지를 반드시 시에 주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닌 것인가는 시도 판단을 할 거고요. 예.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공개 공지 형태로 해서 도시적 기능, 전주시에서 시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공원 형태. 결국 그 규모는 현재 종합 경기장 규모와 같은 정도 크기인데 그런 공원을 한쪽 구석에 놓는 것이 아니라 정 가운데에 배치함으로써 시민들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러면서 그 시설의 유지관리 보수 비용은 시가 재정 부담은 하나도 하지 않는 이런 형태거든요. 이게 저희는 그 상호 윈윈 전략이라도 할 수 있는 거고 매매 차익을 말씀하셨는데요. 이 땅을 용도 변경을 해서 저희가 제3자한테 매각을 한다 그러면 그런 산수 같은 그 숫자는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용도 변경을 하지만은 250% 이내에서 저밀도로 개발하겠다기 때문에 사실 용도 변경했을 때의 매매 가격이 다른 그 상업 지역 대비 가치가 이만큼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예. 좀 설득력이 좀 떨어지지 않나. 예. 라고 그 보는 부분은 거죠. 그러니까 전체 7만 평을 전체 상업용지로 한 블록으로 개발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대규모 토지 개발을 하면 어떤 부분은 상업용지로 두고요. 어떤 데는 공동주택용지로 두고 어떤 데는 업무용지로 두고 어떤 데는 뭐 학교를 짓거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7만 평이라고 하는 금싸라기 땅이고 가장 핵심적인 건데 거기를 다 상업용지로 하겠다라는 거는 이겁니다. 예, 초과이익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잖아요. 아니죠. 예. 그게 아니고 그 하나의 슈퍼블록 개념인데요. 지상이 컨벤션 부지도 따로 떨어져 나가고 문화공원 부지도 있고요. 물론 도로를 부지 안으로 셋백을 시키기 때문에 도로에 가는 부분도 있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이 전체의 그 개발을 함으로 피해서 필요한 법적 녹지 공간도 들어가고요. 그런 거를 저는 이 일반인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이 전체의 7만 평 되는 토지를 블록블록 바둑판처럼 다 쪼개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슈퍼블록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아니 250 용적률 250은 네. 해서 건축 면적 계산을 하신 거는 전체를 상업용지로 놓고 용적률 250%를 계산했을 때 건축 면적이 한 17만 50평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전체를 상업지구로 계산하고 용적률 물론 하신 거잖아요. 그 컨벤션이나 네. 문화공원, 도로, 녹지를 뺀 나머지는 잔여 부지는 상업 지역 용도이지만 그러면 용적률 계산도 달라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죠. 하나의 블럭에서 그 주거 지역이든 공업 지역이든 상업 지역이든 용적률 계산 방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블럭을 가져가면서 거기에 맞는 상업 지역이라 하더라도 건폐율을 30% 이하만 쓰겠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이정현 처장님께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현재 그 대한방직부지가 이제 과거 서부 신시가지 개발 과정에서 재척되면서 이미 사실 지가 상승은 이루어진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예, 상당수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영 방식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 예. 그 특혜를 민간이 개발한다면 어차피 그건 누가 좀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당연히 생각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 자광은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예. 공공성도 어느 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그게 당연한데 저는 그러니까 이 대한방직터 부지의 가치가 아직도 확실히 잠재 가치가 훨씬 더 크다고 보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자광이 1,980억 원에 이 땅을 매입을 했는데 예. 주변의 토지가라든지 이런 거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이거는 용도가 변경이 됐을 때 잠재적 가치가 일부 반영이 돼 있지만 예. 용도 변경하는 순간 예. 그 주변 땅값과 보면은 현재보다는 5배에서 거의 1조 원 정도 가량의 알겠습니다. 토지 가치가 잠재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혜라는 쪽의 방점보다는 개발기 환수가 부족하다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차피 여기는 시가와 예정 용지로 되어 있고 예. 저희가 그 이 개발 자체를 뭐 반대하는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도시계획의 난맥상을 좀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예. 그런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같이 머리를 좀 짜내보자라는 예. 부분들이고 예. 이 부분들은 지역사회 내에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한 공론화라든지 알겠습니다. 토론이 있어야 된다. 예. 이런 말씀. 사업자가 얻는 이익에 비해서 내놓는 게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라고도 이 얘기 들릴 수 있거든요. 전 대표님 말씀 듣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이 복합개발 계획의 어떤 기부 체납 면적과 비율, 금액, 시설 등을 보면 예. 일단 그 가장 큰 거는 컨벤션 아니겠습니까? 전주시에서 그동안 이 꼭 필요하다고 했던 그 컨벤션 시설을 저희가 부지와 건축 시설을 해서 기부 체납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문화공원은 말 그대로 문화공원 기능으로서 부지를 그리고 시설을 만들어서 기부 체납하는 거고. 예. 이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그 앞으로 그 사업 계획서에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이 타워도 예. 타워도 저희는 무형의 기부 체납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타워를 물론 그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지만 그 타워를 방문한 많은 관광객들이 그 타워에 관광을 오물해서 그 지역에 소비하는 경제도 상당하다. 그 예. 가치는 사업자도 일부 누리겠지만 전주 시민들도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다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예. 공원 만들고 컨벤션 센터 지어주기 때문에 그것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예. 혹시 또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 뭔가 지역에 필요한 시설이나 또 이 토지에 좀 더 효율적인 활용 계획이 나오면 저희도 그런 계획을 귀담아 들어서 반영도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기란 대표께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실제로 이런 사업들을 많이 지켜봐오고 설계를 하는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특혜 논란에 대해서 무작정 환수만 능사는 아니다고 판단한 점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많이 욕심을 내서 많이 받아내면 받아낼수록 그 피해가 과연 어디로 갈까요? 혹시 예. 자광한테만 이익을 가는 것인지 시민한테 가는지는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파트가 왜 전주가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 아파트에 대한 땅값이 올라가면 그 사업자는 자기 이익금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예. 아무리 비싸게 땅을 사도 자기 이익금을 거기다 플러스를 시키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에 들어가는 우리 시민들이 비싼 돈을 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이 특혜 논란에 이 쌓여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 적정하게 공론화를 통해서 적정한 기부를 받으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너무나 욕심을 많이 내서 정말 80% 90%를 내놓으라고 했다 한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아파트 분양가가 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되냐면 1,500이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예. 자, 만약에 덜 받아내면 아파트 분양가가 1,200이 나올 겁니다. 이것은 예. 뭐 자명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업자는 반드시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많이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자기의 이익금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상인,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아파트 입주민, 이 모든 사람들한테 너무나 무리한 요구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예를 들면 300만 원 정도 가치 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300만 원이 2배의 차익을 이을 수도 있고 3배의 차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 300만 원인데 만약에 50%를 내놓으면 600만 원 정도 가치를 발휘하는 거죠. 거기에 용적률을 600% 해야 되는데 300%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 평당 800만 원 정도의 가치를 땅을 산 거나 똑같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저밀도 개발이나 주변에 충분하게 대화를 통해서 기부 체납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뭐 한없이 이익만 가져가는 건 아니라고 판단하고요. 예. 이 특혜 논란에 대한 환수 방식은 너무나 과해도 안 되고 예. 너무 적어도 안 된다는 예,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과도 안 되고 적어도 안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를 법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사유자산권도 보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법으로 정한 그걸 간보유라고 하는데 기부 체납하는 비율을 50%로 정해놨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60%까지 가능하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서부 신시가지 간보율, 기부 체납률이 60%입니다. 상업용지가 얼마큼 되냐면요. 상업용지는 75%를 기부 체납하고 25%를 가져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과하지 않다는 최소한의 대략 기준을 50%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게 이제 공정성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 서부 신시가지 토지를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뭐 50%에서 75%까지 냈는데 왜 대한방직 부지를 개발하겠다고 하는 자광의 기부 체납률은 17% 정도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을 해야 되고요. 아까 그런 과정에서 컨벤션도 짓고 공개 용지를 두겠다라고 했는데 저는 다시 또 저희는 전주시가 기부 체납을 예를 들면 공원 용지 부지를 기부 체납하면 자광이 하는 것보다 훨씬 공익적으로 더 잘 관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지 관리 비용은 전주시 정도의 재정 규모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적어도 자광의 진실성 있게 지역 사회와 상생하고 환원한다라는 계획이 있다라고 보면 저는 16.9% 기부 체납 비율은 작아도 너무 작지 않은가. 이 부분은 절대 동의를 얻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양측의 그 입장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 이 교수님 말씀 한번 듣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지금 공개공지 용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광에서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왜냐하면 시에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유지보수비를 충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 하는데 시에서 지금 전주시의 그 공원들 제대로 관리 안 되고 있어요. 예산 없어요. 또 여기에 어느 정도 들어갈지도 몰라요. 그런데 또 이것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원이 시민들 위주로 짜여진 것만 또 아니에요. 자광은 어차피 여기에 대한 용적률도 다 찾아먹고 이거에 들어옴으로써 전반적인 부가가치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잖아요. 또 근데 아까 방금 우리 건축사협회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가 뭐 아파트 1,500까지 갈 거라고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이 문제는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전주 시내의 구도심권을 비롯해서 양극화 현상을 또 더욱더 심화시킵니다. 구도심권은 완전 슬럼화돼요. 지금 일이 대한방역자리로 이런 시스템이 옴으로 인해서 덕진구에 하고 지역 균형이 무너져 버려요 또. 인구 밀도나 상권이나 모든 면에서. 이것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최근에 아파트 분양 세대수가 3만 세대가 넘어갔고요. 전주시 주택보급률이 108%가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풍선 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쪽으로 3천 세대가 들어서게 되면 어디선가는 또 비는 아파트가 생기는 거고 슬럼화되는 지역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들. 알겠습니다. 방금 그 나눈 의견들에 대해서 좀 제가 보충 설명을 좀 드릴까요? 짧게 시간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요약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기부 체납은 그 지구 단위 계획 수립 지침 등에 보면 법률적으로 25% 내지 20% 이내에서 하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아까 10% 이상이지 않습니까? 대지 면적이 10% 이상 아닌가요? 25%입니다. 맥시멈 25%. 맥시멈. 아까 그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50% 간부율은 도시개발 시행할 때 사업비 조절 방식이 50%라는 부분이고요. 그 기부채납 면적 비율과 도시개발 사업 시행 비율은 다르다라는 점. 기부채납은 우리는 혼합 방식을 채택합니다. 공원, 공개공지 다 모두 시민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공간, 시민들이 언제든지 누릴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용지가 한 절반 정도쯤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컨벤션, 시설, 공원 전부 했을 때 전체 기부채납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기여와 공개공지, 기부채납, 법률적 다 포함하면 50%가 조금 넘는 수준인 거지. 지금 현재 토지만 봤을 때 17%라는 말씀이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좀 보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지역경제에 정말 이런 복합개발 계획이 도움이 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약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혹시 이 문제는 전원수 대표께서 사실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기란 대표께서 혹시 설명하면 더 좀 보기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그러실 수 있겠습니까? 전주의 먹거리가 그동안 전통문화 도시로 인해서 먹거리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민선 우리 새로운 시장님이 주로 재생 도시 보존에 관한 시책을 좀 많이 피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경기 활성화에서는 건설 경기가 차지하는 비율이 아주 엄청납니다. 건설 경기가 많이 풀려 있으면 실제로 입는 거,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많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실 저는 건축사협회 회장 입장으로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새롭게 들어섰을 때는 연 5만 명 이상의 먹고 살 거리가 좀 있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고 아마 반드시 우리가 눈으로 두는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부분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도급 거기에 상주하는 인력 거기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
이런 모든 것들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장관 대표님께서 힘을 써줄 거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 경기 활성화할 때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겠냐고 생각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옥마을에 연 1,000만 명 정도가 다녀가고 있고 새만금 지역에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녀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현실은 숙박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예. 전주에서 그만큼 단일치기의 관광객들은 많지만 왔다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오히려 그 새만금과 전주 한옥마을 중간에서 이러한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한다면 혹시 시드니 만약 그 스페인의 빌바오시라고 하는 전주보다 조금 다 작은 40만 도시의 시입니다. 여기에 그 건축물이 하나가 들어섰는데 그 미술관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미술관 하나가 들어섰는데 연 900만 명 정도가 한 6년 정도의 방문을 좀 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전주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들어서면서 과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느냐를 판단한다고 한다면 건설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 지역 경제 활성화에 있는 입는 것, 먹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를 그냥 놔둘 게 아니라고 한다면 경제 활성화 상당히 도움이 되는 쪽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방직부지 사실상 뭐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뭐 건설 경기도 얘기하셨고요. 외지의 사람 불러 모으고 또 일자리 만들어내고 하는 역할을 할 거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건설 시기에는 어느 정도 그 고용 창출이라든지 경제 활성화 이런 그 것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관광객 유입 효과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인천 청라국제도시의 시티타워라고 있더라고요. 아마 여기보다 한 18m 정도 높은 448m짜리 타워를 만들어내고 2022년에 준공을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 타워로 인해서 관광객 유입 인원을 300만 명을 잡았습니다. 근데 인천 같은 경우는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이고 국제도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한 300만 명 정도의 관광객 유입 효과를 추산을 했는데 뭐 여기 전주의 정체성하고 사실은 크게 부합되지도 않은 이 타워 시대를 들어서서 1,000만 명까지 계산을 해서 관광 수익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근거가 너무나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여기에 지금 그 판매 시설이 현재 5층입니다. 여기 뭐 대부분 보면 아마 유통 재벌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롯데라든지 이런 데가 종합경기장에 시도를 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그 롯데라든지 지금 롯데백화점과 이마트 연간 매출액을 보면은 약 5천억이 좀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서는 복합 그 쇼핑몰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백화점이나 마트에 플러스 뭐 쉴 수 있고 놀이시설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결국은 다른 알겠습니다. 아까 풍선 효과의 쏠림 효과로 가는 거고 다른 중소상인이라든지 다른 이 소상공인들의 그 경제적 피폐가 더욱 심화될 거다 이렇게. 요약하면 관광객 유발 효과의 근거가 불분명하다. 또 하나는 영세상인들 피해 우려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전주의 그 타워를 완성을 하게 되면 관광객이 얼마나 유입이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뭐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굳이 사업하는 입장에서 예측을 한다 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옥마을 1,000만보다 더 1,000만 명은 올 수 있는 그런 그 시기 때가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얼마나 오느냐 안 오냐에는 누가 보내주는 것이 아니고 전주에 계신 시민들 그리고 저희 같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로 개발하고 좋은 지리적 여건을 갖춰놓으면 지금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전주에 여러 가지 그 모습도 있고 맛도 있고 멋도 있고 이런 것들은 어느 지역에도 볼 수 없는 최고의 상품 가치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데 사업하는 우리 민간이나 시 그리고 시민들이 함께 어우러서 이거를 전주라는 상품을 크게 만들어 온다면 그 많은 그 관광객들이 올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이 타워 복합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기부 체납을 포함해서 사업비 전체는 시나 도 그리고 시민들의 재정 부담이 단 10원도 없습니다. 이 시나 도 국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한다 했을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한 수요 예측도 필요하고 시민들의 조금 더 넓은 공감대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런 거를 필요하겠는데 저희는 그렇지 않고 이 엄청난 관광객이 왔을 때 그들로 인해서 발생되는 어떤 그 관광 소비 그것이 곧 전주의 지역 경제가 되고 그런 관광시설이 결국은 또 체류용 관광으로 이어져서
지역의 소비 경제는 현재보다는 몇 배 이상 가치를 더 발휘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그 개발 사업 할 때, 그 다음에 경제적 효과, 관광 유발 효과 얘기를 할 때 왜 우리 시민이 빠져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금 천만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뭐 가서 보면 뭐 서울 한복판에 와 있는 것 같이 빽빽한 인원들,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만 오는 거. 저는 너무나 많은 관광객들이 오면서 얻은 것도 있지만 잃어버린 것들도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한옥마을 안 된다. 그리고 다시 오고 싶지 않다라는 의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면 도시의 특성에 맞는 관광의 유형과 형태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 맞춰서 인프라가 같이 갖춰졌을 때 이게 제대로 된 기능, 체류를 하고 싶거든요. 누가 여기서 체류를 하고 싶어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관광객을 늘리겠다라고 하면 도시 전체의 인프라가 같이 갖춰지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관광객들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하는 베네치아에서는 관광객 오지 말라라고 얘기할 정도지 않습니까? 저희는 사실은 한옥마을 전주 시민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예. 많은 불편들을 감수하고 있지만 예. 그래도 경제적 기대 효과가 있다고 살 수는 알겠습니다. 있는데 예. 지금 이대로 더 넘어가 버리면 전주 시민들은 너무 사실은 알겠습니다. 불편하다. 예, 예. 이런 부분들도 말씀. 또 다른 관점의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종합경기장에서 옛날 과거에 롯데에서 개발안을 내놨던 걸 이리 옮겨놓은 것 같은 인상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자광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 건 저는 기본적으로는 찬성을 해요. 근데 자광에서 이번에 고용 창출 효과가 연 6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그게 정규직입니까? 지금 현재 시설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정규, 비정규 구분할 수 없겠지만 사회적 기조나 이 시설들의 형태를 보면 거의 정규직이고 그러면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일거리 창출이 약 한 200명 거리거든요. 한 달을 놓고 25일 근무를 한다고 봤을 때 그 정도고, 또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나 전주에 이익이 되려면 이 법인이 별도의 법인이 설립이 되어서 그 본사가 전주에 있어야만이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 자금 유출도 안 되고 지역 발전에 진정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나 과연 이게 현실성이 있는 얘기인가? 예. 예. 그런데 우리 욕심이라면 자광이 지금 여기 들어오는 업체들이 전부 다 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예. 전주에 본사를 둔다라면 예. 아마 도민들이 대환영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예. 저희 회사는 이 사업을 실현을 할 것을 목표로 두고 작년 8월경에 전주로 본점 이전 등기를 완료를 했고요. 예. 저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지금 필요한 고용 창출, 지금 전북 경제가 얼마나 힘듭니까? 군산 GM 같은 경우에 2,500명의 근로자 때문에 국가 전체가 또 전북 전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좀 암울하죠. 민간의 이런 자율적인 개발 계획이 물론 개발로 인해서 인구도 좀 늘고 차량도 증가하겠지만 그거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예. 일자리가 약 그런데 5천 명. 잠깐만요. 예. 자광이라는 회사를 본사를 전주로 지금 옮겼다는 예, 거예요. 이전 등기 그런데 완료했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호텔이나 네. 백화점이나 도미토리 예. 이런 경우는 또 공개경쟁 입찰해서 다른 그건 공사를 하는 시공사를 선정하는 거고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을 더 짜고 있지만 예. 호텔을 가진 법인 또는 관광 상업 시설을 가진 법인 등등에 대해서는 전주의 현지 법인화를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동조를 해서 알겠습니다. 현지 법인화를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그 가지고 부분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부분입니다. 이런 예. 계획들은 많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예. 또는 그 계획 자체를 반대 논리를 가지고 있거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 좀 저희는 예. 좀 부담스럽다. 요점은 혹시 외진의 배만 불리는 것 아니냐라는 걱정이나 우려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에는 네 번째, 다섯 번째 주제를 한꺼번에 열어보겠습니다. 예, 네 번째는 자금 조달 등 신뢰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발 방식과 절차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2조 5천억 짜리 사업이 되다 보니까 자광이라는 회사가 이거 감당할 수 있는 거냐, 가다가 혹시 넘어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조금 걱정 어린 시선으로 보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설명 듣고 얘기 들어보죠, 또. 예, 저희가 발표한 이 개발 사업의 총 사업비 요형은 약 2조 5천억 정도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 구체적인 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예. 토지비가 2천억 정도, 그다음에 공사비, 그다음에 사업비 이렇게 나눠지겠는데요. 우선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주체가 투입한 한 2천억 정도의 토지비를 포함해서 공사비나 필수 사업비는 이 사업에 참여되는 시공사 그리고
이 사업 구조를 통해서 조달되는 금융기관의 어떤 그 투자 자금, 이 주요 재원입니다. 이 사업 실현이 가능하냐라는 그 염려에 대해서 저희는 그 대안으로 전주시에 향후 제시할 계획이 있지만 허가가 완료가 되면 일정 기간 내에 허가일로부터 48개월 또는 50개월 내에 이 본 공사를 완공하겠다는 법률적 책임과 부담이 따르는 책임 준공 확약서를 제출함으로써 재원의 조달과 이 공사가 허가만 내놓고 땅을 팔거나 아니면은 개발이 중단돼서 도시 미관을 해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그런 보장책도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말씀하시기 전에 시간이 짧게 남아서요. 아주 짧게 좀 네, 나눠서 좀 롯데가 쓰겠습니다. 지금 자광에 그 이행 보증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혹시 우려스러워서 근데 이 시공이나 이런 것도 백화점이나 호텔이 롯데에서 아주 독과점하는 거 아닐까요? 요 시공사하고 이 시설에 들어오는 업체들은 저희가 예. 지역에나 중앙에 있는 그 언론 방송을 통해서 공개 입찰 방식을 통해서 정할 거고요. 예. 지금 롯데건설이 저희 이 자금의 보증을 쓴 이유는 저희가 서울 및 수도권에서 하고 있는 사업장들의 개발 이익이 지금 롯데건설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사업장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자기들이 그 부담을 가지고 보증을 해준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계획이 있고 또 서약서까지 쓰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 같고 개발 방식과 절차에 관련해서도 이 이전에서 조금 문제 제기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걸 듣고 저도 또 이기란 대표께 얘기 들으면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사업계에 보면 인허가를 1년 안에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사전 협의 단계에 있는데, 근데 제가 환경영평가위원이고 이제 도시공원의 위원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대규모 그 개발 계획을 하는 데서 최소 3년 이상 걸리는 거고, 아까 청라지구 같은 경우도 2022년까지니까 거의 12년 이상 걸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시가 제한에서 했던 사업입니다만 에코시티 같은 경우가 현재 2005년도 정도에 시작해가지고 아직도 다 마무리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13년 정도 걸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과연 이 인허가 절차 최소한 3년에서 5년 이상 걸리는 거고 또 뭐 시공하고 하는데 시간이 꽤 걸릴 거다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면 기본적으로 도시 기본 계획이 바뀌어야 됩니다. 인구 계획에 대한 변경이 먼저 통과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지구단위 지정 그 사전협의 신청을 했는데 일단 입안 제한하면 환경성 검토해야죠. 교통성 검토해야죠. 경관성 검토해야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거 받아야 되고요. 뭐 지정안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 거쳐야 될 절차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합니다. 이 부분들이 너무 그 쉽게 1년 안에 한다라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란 대표께 좀 말씀드리죠. 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분인 것 같아요. 과연 자광의 자본력이 2조 5천을 되느냐라고 판단하는데 사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반 시청자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 부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행자와 시공사가 있습니다. 시행자는 자광처럼 시행을 하는 분들이 시행자라고 하고 그 롯데가 만약 시공한다면 뭐 롯데나 대우가 시공자가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주의 지금 코오롱타워나 아주 큰 건물들이 돈이 뭐 1,000억, 2,000억 들어간 것들이 많이 있죠. 보통 시행자라고 하는 것은 땅값을 해결하는 수준이 되면 땅값이 만약 1,000억이다 그러면 땅값이 1,000억을 시행을 하게 되면 나머지 공사비는 PF라는 제도를 통해서 다 자금 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아무리 큰 회사를 할지라도 롯데나 대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는 땅값을 확보하면 사업이 가능하다라고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표를 한번 좀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좀 요약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정현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이 많이 걸리면 2년, 3년 걸릴 수 있습니다. 1년, 3년 걸릴 수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전주시에 현재 지금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지금 하고 있고 현재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된다고 한다면 여기에 있는 절차처럼 도시개발사업 구역 지정, 실시계획인가 승인 고시,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과 통합시험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제가 잡아본 게 한 1년 7개월 정도 좀 잡아봤습니다. 이게 빠르면 1년 2개월이 될 수도 있고요. 늦으면 3년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이 절차 이후에 이 속에 들어가는 파장적인 절차들이 많이 있는데 걱정하신 것처럼 정말 쉽게 되지 않으면 정말 2년, 3년 걸릴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예정대로 전주 시민들이 많이 도와주고 이게 좋은 시다 생각하신다면 짧게도 가능한 사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뭐 2년 먼저 가고 2년 좀 늦게 가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사업만 철저히 할 수 있다면요. 조금 더 얘기를 들었으면 좋을 텐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좀 접어야 되는 점을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마 대한방직터 개발 논란
선거 기간 와중에도 또 선거가 끝난 후에도 좀 논란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데요. 좀 피곤하고 좀 시끄럽다고 하더라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좀 모아가는 과정이 계속 필요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 우리 전은수 대표나 우리 나머지 세 분들 다 이런 과정에 좀 적극적으로 지혜를 모아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자, 오늘 순서 여기서 적겠습니다. 고맙습니다.